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진시대 박경미 기자입니다. 올해 당진시대가 창간 30주년을 맞았습니다. 30주년을 기념하면서 당진시대가 아주 특별한 인터뷰 코너를 마련을 했는데요. 바로 당진시대 편집자문위원회가 묻고 오성환 시장이 답하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당진시장 오성환입니다. 당시대 창간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당진 발전에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당진시대 편집자문위원회 남현숙입니다. 민선 8기 시장님으로서 시정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3가지만 들라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작년 7월 1일 취임을 했거든요. 취임할 때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이 첫째 인허가예요. 예를 든다면 산림 쪽에 쌓여있던 인허가 서류가 130건이 넘었었어요. 와. 항상. 네. 근데 지금은 20건 이하로 떨어졌어요. 인허가 시스템을 바꾼 게 성공을 했고 또 하나는 제가 중점으로 했던 게 투자유치 기업주예요. 수도권을 계속 다녔고 대기업 임원들도 계속 만났고 해서 현재 지금까지 제가 취임해서 투자 유치한 금액이 7조 1천억 정도가 네. 돼요. 네. 충남의 투자 유치 금액의 약 50% 이상을 당진에서 하고 있죠. 50%나요? 예. 그러니까 시장문서 해오면 시장문서들이 그래요. 혼자만 하지 말고 나눠다 보고. 다른 시군에서. 예. 상당히 그러죠. 네. 전국에서 제일 많이 투자 유치를 당진하고 있다. 네. 세 번째 신경 썼던 게 이제 정주 여건 개선이에요. 당진이 살기 좋은 도시로 되려면 정주 여건부터 그렇죠. 개선이 돼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교육, 뭐 의료라든지 또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신경 썼던 게 소아청소년과. 네. 소아청소년과 얼마나 어려우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금년도 상반기에 종합병원에서 전국에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모집했어요. 그 인원이 몇 명이냐? 240명. 240명을 모집했는데 몇 명이 신청했냐? 4명이에요. 4명. 네, 맞아요. 네. 전국에 소아청소년과 240명이 필요한데 4명뿐이 응모를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당기는 그래도 3명이 응모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시비에서 도비 따서 지원을 해서. 네. 시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네. 어려움이 있었어요. 4월 달에 개원을 했는데 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손들었어요. 못 하겠다. 못하겠다. 예, 못 하겠다. 야간 근무를 해야 네. 되니까 절 어렵죠, 그게. 네. 페이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못 그렇죠. 하겠다. 그렇죠. 데이터를 보니까 새벽 1시까지가 90%예요. 네. 내방객이 1시부터 이제 아침까지가 10%. 그래서 절충을 했죠. 그럼 1시까지만 해다고. 그래서 절충을 해서 1시까지만 있고 이제 한 명이 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2시까지. 다시 또 운영. 새벽 2시까지 이렇게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죠. 또 이 소아청소년과도 그렇고 이제 공원 같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호수공원 이제 호수공원 발표를 했고 네, 네. 거기에서 이제 계획대로 이제 지금 가고 있고 네. 그런 쪽에 이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소아청소년과는 정말 제가 봐도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젊은 엄마들이 이렇게 타지로 많이 이사를 갔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아이의 그 건강과 건강. 그게 이제 4번째예요, 충남에. 최근에 좀 뜨거운 감자로 네. 나타난 이슈가 있었죠. 그 조직 진단을 두고 각계각층에서 좀 지역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좀 이번 조직 진단에 대해서 좀 시장님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제가 왜 조직 진단을 했냐면 사실상 저도 놀란 게 작년에 취임해서 인사팀한테 직원이 몇 명이냐 제가 몇 번을 파악을 해봤어요. 할 때마다 틀려. 이번 용역을 해보니까 몇 명 나오냐 3,723명 뭐 3,600명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100몇십 명이 또 늘었어. 예.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제가 인사팀을 못 믿죠. 이 조직 관리를 못 믿죠. 또 예를 든다면 이 항만관광공사라고 있어요. 네네. 지자체에서 공사는 하나예요.
2회를 못 만들어. 근데 총액 인건비가 우리가 넘어요. 인원이 너무 배정을 많이 했으니까 그 시군 기준이 있어요. 이 초과해서 하면은 교부세가 들어와요. 그 총액 인건비를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공사를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로 바꾸면 네. 100명 이상이 세이브가 돼요. 공무원 100명이 없어도 돼요. 네네네. 예? 그럼 총액 인건비가 안 넘죠. 그런 식으로 조직 관리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럼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조직 개편을 해야죠. 그래서 조직 진단비를 세워서 전체 외부 산하 기관까지 전체 조직 진단을 하자. 네네.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제가 이제 중간 보고 받을 때 원칙대로 해라 했어요. 네. 제가 관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 저는 시청에 근무했으니까 조직 개편하잖아요. 뭐 이런 기관에서 압력이 들어오죠. 이거 없애면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압력이 들어오지. 네. 그러면 시장 군수가 어떻게 해요? 예? 압력에 굴복해서 바꾸죠. 그러면 조직 개편 하나 많아. 돈만 들어가죠. 중간 보고회 때도 제가 마음에 안 맞는 게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얘기 안 했어. 원칙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네. 저는 원칙대로 하십시오. 제가 개입하면 안 돼. 그래서 원칙대로 해서 이제 부시장 주재로 해서 정리가 됐죠. 그 또 다른 질문인데요. 그 조직 개편의 연장선에 네. 관한 질문인데, 그 공공급식 지원센터 문제예요. 그게 예. 전에는 이제 시청에서 직접 운영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바꿔서 뭐 교육청이나 또는 안 되면 민간 센터에 위탁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예. 뭐 학부모들과 뭐 시민단체에서 엄청 반대가 심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네. 제가 이제 자세히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용역 업체에서 네. 이 첫째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다. 네. 예? 아니 그렇게 네, 나왔어요. 첫 번째 안은. 민간 위탁이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첫 번째 근데 안은- 교육청에서는 안 된다고 지금.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네. 용역 업체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결론 낸 이유가 뭐냐면 작년까지는 예산이 12도비였어요. 100%. 네. 교육청 예산이 없었어요. 네. 작년까지는 교육청 예산이 제로. 근데 금년부터 어떻게 했냐? 교육청 예산이 70% 정도 돼요. 그렇게 갑자기 네, 바뀌었나요? 바뀌었어요. 교육청 예산이 70%. 시 예산이 몇 프로냐? 20%뿐이 안 돼요. 20%.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볼 때는 시 예산이 20%. 20%가 왜 관여하냐? 이런 뜻 같아요. 교육청 70%잖아요. 그게 한 84억 정도 돼요. 84억을 우리 거치지 않아요. 직접 학교로 가요. 경비가. 네. 그러니까 예산도 교육청 예산, 지급도 교육청에서 학교로 가. 그러니까 용역업체들은 이거 교육청에 되는 거 맞지 않아? 교육청에도 학교급식팀이 있어요. 또 전국의 학교 중에 54%가 학교에서 직영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지금 못 온다고 하잖아요. 네. 규정이 규정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54%는 어떻게 규정은 그 학교에서 직접 오는 규정은 어떻게 돼요? 그거 묻고 싶어요. 네. 그런데 우리도 자문 받아봤어요. 네. 교육청에 설 수 있어요. 근데 교육청에서 못 한다고 지금. 그건 그러니까. 자문 받은 거. 음. 변호사 자문. 그건 따질 필요 없어요. 그건 따질 필요 없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학교급식법에 보면 네. 이 학교급식은 교육감이 1년 단위로 계획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돼 있고 학교장이 시행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지원하도록 학교급식법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항은 교육청에서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민간으로 가겠죠. 아니 그럼, 네. 시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네. 학교급식을 네, 네. 학생들한테 학교로 시에서 직접 하고 있잖아요. 네. 주잖아요. 네. 디테일하게 네, 들어가면 네, 네.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언제까지냐? 내년 2월 28일까지예요. 계약 기간이. 네, 네. 내년 2월 28일인데 교육청에서 못 온다. 네. 그러면 네. 학교급식 하지 말아요? 안 되지. 해야죠. 네. 해야지. 네. 그럼 시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시에서 해야지. 그 시에서
강제로 넘길 수 있어요? 교육청이 어떻게 넘기냐고. 협의지, 협의. 아까 얘기했던 조직 개편은 조례는 의회에서 하지만 그 외에는 개별 사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급식은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해야 돼요. 그 교육청에서 우리 못 받겠다. 못 받겠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돼. 그렇죠. 네. 시에서.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될 일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들 떠드는지 몰라. 그럼 이거 원점으로 들어왔네요. 아니 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래요. 그런데 누구 하나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교육장이 뭐라고 하냐면 협의가 안 있다 이게 우리하고 용역팀이 조직 개편하는데 협의 다 해. 협의해서 조직 개편해요? 절대 못해요. 그렇죠. 네. 협의해서 조직 개편은 화나 많아. 그렇죠. 예산 낭비죠. 네, 네. 그럼 저는 원칙대로 오라겠죠. 원칙대로 왔어. 이제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긴급 교장 회의를 해서 가정통신문 메시지를 보냈어. 민간 위탁 반대해라. 이렇게 있어요. 용역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학교에서 학부형들한테 민간 위탁 반대하라 했어. 이게 맞아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공문을 보냈다고요? 네,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럼 아니 민간 위탁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용역 업체에서 한 거 아니에요. 왜 아까도 질문을 얘기했잖아요. 보면 거기서 안 되면 뭐 민간 위탁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는 질문을 교육청에서 했어요. 그런 거 쏙 빼버리고 아니 그런 거 쏙 빼버리고 민간 위탁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은 시 예산이 20%가 안 되고 교육청 예산이 70%가 됐어 내년도도. 예? 전국의 54%도 학교에서 오고.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는 그렇게 안을 제시할 수가 있죠. 당연히. 그렇죠. 객관적으로 맞죠? 보면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저는 결정도 안 했고 교육청에서 안 오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분란을 왜 기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럼 걱정하실 거 없어요. 시민들한테 걱정 불안을 좀 잠겨. 그 소문에 아니, 소문을 근거 왜 없는 이렇게 소문이 자꾸 만들었는지 돌죠.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예, 말씀해 알게 돼서 주셔서. 다행이네요. 네. 네. 네, 다음 또 한번 질문을 또 넘어가 볼게요. 지금 시장님 굉장히 지금 막 제일 네, 격앙되셨어요. 흥분됐어요. 네, 좀 억울하셨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또 당진시 앞으로 예산이 또 많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진해야 네. 되는 사업은 많은데요. 앞으로 내년에 당진시 시정은 좀 어떻게 꾸려나갈 예정이신지 궁금해요. 요새 잠이 안 와요. 국세가 1년에 거치는 금액이 400조예요. 금년도에 덜 거치는 금액이 60조. 그러니까 업무 연락이 왔어요. 행안부에서 네. 업무 연락이 와서 보통교부세 16% 삭감. 그런데 우리가 보통교부세 얼마로 예산 편성했느냐? 3,800억. 네. 그러면 세입은 3,800원인데 16%가 돈을 안 줘. 그렇죠. 삭감되는. 그러면 우리가 616억을 삭감해야죠. 네. 예산 편성에도 다 썼는데 예산 편성에 다 썼는데 이걸 어떻게 삭감할 거냐. 잠이 안 오죠. 내년도도 이제 예상이 어떻게 되냐. 추계를 해봤는데 지방교부세가 430억이 들어오고 소득세 약 330억 정도 네. 들어오고 잉여금이라고 있어요. 내년도 잉여금이 120억 정도 들어와서 내년도 세입이 주는 게 900억 이상. 900억. 그러면 네. 금년도 예산이 1조가 넘었었거든요. 네. 그 내년도 예산은 9천억. 제가 잠이 안 오죠. 복지 예산이 한 3천억 정도 돼요. 이 3천억을 깎을 수 있어요? 복지 못 깎죠. 늘으면 늘었지. 또 인건비 못 깎죠. 못 깎죠. 네. 그게 2천억 정도 돼요. 또 쓰레기 청소, 하수 처리 그게 1,000억이에요. 못 깎죠. 농원에서 깎을 수 있어요? 농민들? 어려운데? 못 깎죠. 못 깎는 예산이 8천억이 넘어요. 이미. 네. 그건 누가 시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깎지를 못해. 늘었지.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이게 충당이 되냐. 그러니까 사실상 진짜 어렵죠. 내년도.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먹어요. 조금 힘들었던 가운데서도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 인구가 예. 17만 명을 좀 돌파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축하합니다. 축하 이야기인데. 네.
하지만 또 그 한편에서 인구는 또 늘기도 했는데 또 떠나가는 인구 유출도 또 있기는 해요. 아직까지도. 특히나 직장 생활을 당진에서 하는데 이 아산 평택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있단 말이죠. 예. 좀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당진에서 돈 벌면서 외지에서 거주하는 사람 정확하게 나와요. 16,000명. 어디가 많이 거주를 하나요? 천안아산 쪽에 많죠. 아산, 경기도 네. 오고. 평택도 많아졌죠. 평택, 네, 경기도 16,000명 중에 1,000명 표본 조사를 했어요. 네. 표본 조사를 해보니까 첫째, 왜 당진에서 안 살고 외지에서 사냐? 당진에서 살기 싫다. 첫 번째 교육. 교육이겠죠. 네. 네. 두 번째가 정부 여건, 의료라든지 맞아요. 이런 거예요. 네, 네. 공원이라든지 우리가 해소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자사고를 해야 되는데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안 돼. 그래서 제가 취임하면서 바로 시행령 바꿉시다. 작년에 교육부에서 뭐라 했냐. 금년도 상반기에 공청회 하고 하반기에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하고 협의가 됐었어요. 네. 지금 다 해서 입법 예고 됐어요. 교육부에서 입법 예고 교육부에서, 됐고 12월 달에 시행령을 개정해. 차관 회의에서. 그러면 자사고 특목고를 할 수가 있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은 그쪽으로 해결해야 되고 네. 이 우리가 시에서 시민회에서 하나하나 이제 해결하면 17만이 됐잖아요. 네. 50년 만에 처음. 지금대로만 가면 네, 네. 얼마 되지 않아 당진이 이제 20만 자족 도시가 될 수 있다. 저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진짜 희망이 보이는데요. 20만이면은 네. 또 지역에서 또 궁금해하는 하나의 이슈가 호수공원 추진에 대한 내용이죠. 이제 호수공원이 지정이 됐잖아요. 위치가 지정됐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네. 행정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 호수공원 지정했으니까 왜 안 해? 그렇죠. 뚝딱뚝딱 될 텐데. 될 줄 알죠. 도시 계획지구로 지정을 받아야 돼요. 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서류 작업만 2년 걸려. 농지지정 받고 하려면. 이 일견에서 왜 안 해?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엊그제 당시시대에서 뭐라고 했어요? 호수공원 비용 뭐 기업체한테 뭐 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수정보들이 줘야 돼요. 아니 2년이 남았는데 누가 그거를 돈을 대라고 그래. 할 수도 없죠. 최종 보고가 엊그제 했어요. 네네. 그 금액이 841억이에요. 2년 뒤에 할 일이다. 그러고 841억은 그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추진하는데 하등의 지장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에 841억 마련 안 해도 돼요. 그쵸. 공사하려면 또 이제 2년 이렇게 걸리잖아요. 네네. 예, 준공하려면.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금방 뭐 뚝딱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럼요. 앞으로 3년 4년이 남아 있는데. 그다음에 버스도 지연이 심하고 네. 그다음에 그 노선 체계가 굉장히 좀 불편하다고 그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당진시에서 지난 5월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 관련한 용역이 진행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현재 노선 체계 개편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느 단계에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왔습니다. 용역을 해서 용역이 끝났어요. 네. 네. 끝났는데 네. 이제 노선 수가 307개예요. 307개 노선인데 이제 수익 노선이냐 비수익 노선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307개 노선이 수익 노선은 제로. 307개 노선 전체 비수익 노선 이렇게 돼요. 그 중에 이제 3인 이하, 3명 이하 타는 노선이 28개 노선. 완전 적자죠. 굉장히 네. 28개 노선. 그 노선을 없앨 수 없잖아요. 시민 안 되죠. 편의에 대해서 네. 다 우리가 돈으로 거의 한 100억을 줄 거예요. 전부 다. 네. 없앨 수 없잖아요. 그 중에 이제 계획된 게 7개 노선은 그러면 행복버스로 하자. 네. 우리가 행복버스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행복버스로 대체를 하자. 행복버스로 대체를 할 거예요. 하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는 학교 위주로 했어요. 학생들 위주로. 네. 노선 개편을. 송악중고등학교가 하루에 거기 노선이 14개 했었어요. 네. 14개. 14개를 워낙 학생들이 거기 다니니까 배로 늘렸어요. 28개. 28개. 예.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네. 28개 노선으로 늘렸어요. 예, 정문까지 안 갔었잖아요.
도로로 이제 현대철 가는데 거기서 내려주고 있는데 아예 이제 정문까지 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든다면 학교 위주로 노선 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마지막으로 또 당진 우리 오성화 시장님께서 혹시 시민들한테 또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당진이 현재도 전국에서 제일 발전한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당진을 전국의 최고 발전한 도시 또 최고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또 오늘 저와 함께 진행을 맡아주셨죠. 남현숙 편집 자문위원님께서도 같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진행하신 소감 한마디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갑자기 들어오는 질문인데요. 네, 이렇게 또 시장님 모시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궁금했던 것이 이렇게 또 해소가 되니까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시간도 우리 우상환 시장님께서 당진을 위해서 아주 정말 발로 뛰는 시장님이 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이렇게 바쁜 일정에도 출연해주시고 또 진솔한 이야기, 또 솔직한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저와 함께 사회를 봐주신 남현숙 편집 자문위원님께도 감사 인사드리면서 이번 인터뷰를 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